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예제에 쓰인 버블 매테리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공부해 볼게요. 예제를 작업할 당시에 트위터에서 많은 분들이 이 버블 매테리얼을 자신이 만든 거를 공유하거나 그런 작은 트렌드가 있었는데 저도 도전해 보고 싶어서 만들었다가 예제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용을 하게 되었어요.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미 예전에 렌더 챌린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외 커뮤니티에서 뭐 맥주 거품이라던가 이런 것도 많이 만들었었고 해서 그런 것들을 테스트한 거를 레퍼런스도 삼았었고 인제 특히 블렌더 커뮤니티에서 배드 노멀이라는 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튜토리얼로 블렌더에서 블렌더 렌더러 사이클을 이용해서 이런 폼을 만드는 튜토리얼을 한번 진행을 하셔서 렌더러가 우리 레드시프트가 아니고 쓰는 툴도 달라서 똑같이 이렇게 저랑 레드시프트랑 진행되진 않지만 여기서 쓴 논리들만 이렇게 따와서 제가 직접 만들어 보았는데 결과가 나쁘지 않아서 이렇게 같이 보면서 공부해 보고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쉐이더 자체도 제가 만든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완벽하게 옵티마이즈 되지도 않았고 모양에 좀 더 틀을 잡아 주거나 아니면은 충분히 더 임프루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같이 따라서 만들어 보시고 원하는 룩을 더 내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바꾸시면서 사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인제 버블 매테리얼을 만들기 위해서 3D 씬을 봐 보면 이렇게 제가 실제로 테스트를 할 때 만들었던 메쉬를 가지고 왔는데요. 볼륨 빌더와 볼륨 메셔를 사용해서 만든 간단한 물이 이렇게 찰박돼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메쉬를 만들었습니다. 스피어를 에디터블 해 준 다음에 스컬프팅 툴로 구겨 주면서 볼륨 메쉬로 만들었는데 같이 옆에 비슷하게 만들어 보면서 볼륨 메쉬를 만드는 방법도 같이 봐 볼게요. 이런 폼 같은 거는 도넛이 기본 모양들 중에 가장 테스트하기 좋을 것 같아서 도넛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스케일을 비슷하게 해 주면서 옆으로 넣어 줄게요. 이런 식으로 인터섹트 되는 부분은 지금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볼륨들을 가지고 와야겠죠? 볼륨 빌더와 볼륨 메셔를 넣어 줄게요. 여기 볼륨 빌더에서는 포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사인 디스턴스 필드를 사용해서 메쉬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지금 복셀 사이즈가 한 3, 2 정도면은 괜찮겠네요. 이렇게 쪼개 주고 이렇게 간단한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었는데 저는 이렇게 베이크에 된 오브젝트도 사용했지만 만약에 이렇게 볼륨으로 된 거를 그대로 살려 놓는다면 나중에 뭐 이런 스피어 같은 것도 추가를 해서 넣어 줬을 때 그냥 끌고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스피어도 추가해 줘서 모양을 손쉽게 원하는 대로 잡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실린더 이런 것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폼이 되었을 때 이쁠 만한 모양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런 메쉬들을 같이 쉐이더를 적용해 보면서 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당연히 인제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사용해서 버블들을 만들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선 레드 시프트 오브젝트 태그가 필요하겠죠? 저는 여기 미리 만들어 놨던 걸 카피해서 그대로 가져오고 스크린 스페이스 어댑티브는 꺼준 상태로 3번만 곱해 주었습니다. 이 스크린 스페이스 어댑티브는 켜서 그냥 사용해도 되겠지만 좀 더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 클로즈업 된 상태니까 그래서 스크린 스페이스 어댑티브를 꺼 주었어요. 인제 쉐이더를 만들어 볼 텐데 쉐이더를 한번 적용해 보고 이렇게, 이렇게 넣어 보고 렌더를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죠? 볼륨 빌더에 스무스 같은 거를 하나 넣어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 주고요.
그리고 이제 쉐이더를 만들어 볼 텐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쉐이더보다 먼저 디스플레이스먼트로 버블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일단 디스플레이스먼트가 필요하겠죠?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연결을 해 주고 이런 물방울 효과들을 내려면 동글동글한 노이즈로 만들면은 아무래도 맵이 없이 만들면 훨씬 편리할 테니까 그런 노이즈를 사용해서 만들어 볼 텐데 맥손 노이즈를 불러와서 다른 여러 가지 노이즈도 조금 실험해 보면 좋겠지만 일단 물방울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선 보로노이 1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보로노이 1을 가져와서 서피스에 연결을 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물방울이 될 만한 그런 느낌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스케일을 좀 조절을 해 주고 하이 클립을 내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물방울을 툭 튀어나오게 하고 싶으니까 컬러도 바꿔 주겠습니다. 두 가지를 바꿔 주면은 이 위에서 컬러를 설정해 줄 수 있는데 첫 번째 컬러 우리가 물방울이 되지 않을 곳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물방울이 될 곳은 하얀색으로, 물방울이 되지 않을 곳은 검은색으로 이렇게 바꿔 줄게요. 그럼 이렇게 점박이 패턴들이 생기게 됐죠. 이제 하이 클립을 이용해서 이렇게 더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좀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줄이면은 이 패턴들이 동그랗게 점박이처럼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괜찮은 스케일이라고 싶으면 이렇게 정해서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를 바로 디스플레이스먼트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텍스처 맵, 그리고 그냥 쉐이더를 넣어 보면 쉐이더는 그냥 러프니스만 올려줬고 디퓨즈한 쉐이더예요. 이렇게 제대로 나오지가 않고 있는데 디스플레이스먼트에서 제가 맥시멈 디스플레이스먼트는 50으로 해놔서 이 부분은 문제가 없겠고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자체적인 스케일을 좀 높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4 정도, 5 정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쭉 높여주면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다만 이 툭 튀어나오는 게 지금 이렇게 특히 여기를 보면은 지금 콘의 형태로 튀어나오고 있어요. 우린 동글동글한 물방울을 원하는데 이렇게 다 튀어나오면 좀 콘처럼 생기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은 물방울 같이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램프를 사용해서 조금 다시 리맵을 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요번에 최근 레드시프트에서 다시 추가가 된 램프 중에 스칼라 램프를 사용할 텐데요. 만약 하위 버전을 사용하신다면 그냥 램프로 조금 컨트롤이 조금 더 힘들긴 하지만 비슷하게 모양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램프로 해 주시고 사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스칼라 램프에 연결했을 때 차이점을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연결하면은 당연히 그대로 값이니까 변하는 게 없겠죠. 인제 스칼라 램프에선 이렇게 그래프표로 우리가 0 부터 1의 값을 다시 리맵 시켜 줄 수가 있어요. 램프에서 이 색깔인데 인제 색깔 자체를 컬러 RGB 값에 있는 밸류로 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아예 자체 컬러에 있는 데이터 값을 다 그래프로 조절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점들을 Shift를 눌러서 다 선택을 해 주고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포인트 타입을 is in and out으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걸 누르면 다 이렇게 그래프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이 생긴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앞쪽은 좀 당겨 주고 일부분 지금 콘처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조금 살짝 앞으로 당겨 줄게요. 그렇게 되면 특히 여기서 보이던 콘 부분이 동그랗게 렌더링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아티팩트가 이렇게 조금 있는데 최대한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절을 해 주고요. 인제 램프를 이용했을 때는 램프를 이용해서 다시 넣어 보면 이렇게 다시 콘으로 돌아왔는데 램프를 이용하면 쪼끔 더 이게 힘들긴 한데 이걸 다 클릭을 해 주고 스무스로 바꿔 준 다음에 그러면 좀 더 스무스하게 되긴 했죠. 그리고 여기 있는 놋을 좀 쭉 끌어서 조금 더 튀어나오게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 주시면 돼요.
지금 스칼라 램프가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서 저는 이 스칼라 램프로 좀 더 깔끔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없다면은 램프로 해도 되니까. 그리고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인제 제가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본 건 아니니까.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최대한 잡아 주기 위해서 이런 램프를 사용했습니다. 인제 물방울이 보면은 모양을 봤을 때 이렇게 비어 있는 곳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폼이나 이런 버블 재질들을 봤을 때는 우리 현실에서도 봤을 때는 되게 많은 작은 버블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작은 스케일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한번 이 그대로 복사를 해 가지고 스케일을 낮춰 주고 그 부분을 합쳐줘 볼게요. 이렇게 복사 붙여 넣기를 해준 다음에 연결을 해서 봐 보겠습니다. 스케일이 당연히 작아야겠죠? 다른 부분에 적용이 돼야 되니까. 시드도 바꿔 주면은 모양이 아예 달라질 테니까 그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쪼금 작게 해 주고 하이 클립을 더 한다면 이렇게 더 작은 애들로 변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비어 있는 부분을 쪼금 채워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멀티플라이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RS 멀티플라이는 두 개의 인풋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첫 번째 연결해서 이거를 서피스에 연결을 해 볼게요. 지금 0을 곱해 주고 있으니까 모든 값이 0이 됐죠. 멀티플라이를 사용해 주는 이유는 모든 버블이 다 같은 높이면은 당연히 부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조금 높이를 편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높이를 이 작은 버블들을 줄여 줄 수 있게 이 멀티플라이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이게 되면 점점 더 어두워지죠.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일어나지가 않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0.5 정도로 반 정도의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되겠죠, 높이가. 그래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큰 거는 조금 더 높고 조금 더 줄여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0.3 정도, 4 정도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이 두 부분을 이제 합쳐 줄 텐데 우리가 평소에 사용했던 이런 애들을 사용한다면 두 개를 합쳐 줄 수 있긴 하겠죠? 그래서 한번 결과값을 봐 보면 이 두 개를 합쳐 주기 위해서 애들을 사용하면 이렇게 지금 이 큰 부분은 첫 번째 디스플레이스먼트겠죠? 그런데 이 작은 애들은 두 번째에서 온 애들이겠죠? 근데 큰 부분과 작은 부분이 다 합쳐져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큰 부분은 좀 우리가 한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버블은 우리가 본 적이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쳐 주기 위해서 우리는 애들을 사용하지 않고 RS max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max를 치면 이렇게 숫자 노드로 max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max에서 패널에서 봤을 땐 스칼라 여기에 max가 있죠. 이 max의 기능은 지금 일단 애들을 눌러서 애들을 보면서 설명을 해볼 텐데 이 max의 기능은 이 두 가지가 인풋이 겹쳐 있는 곳에서 더 큰 값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애들을 했을 때는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더하기로 해 줬으니까 더 커졌겠죠, 이 부분이. 하지만 max를 사용하게 되면 이 둘 중에서 우리가 만들어 준 이 입력값 중에서 큰 부분만 최대값만 출력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 작은 애들이 겹쳐지는 부분들은 지워 주게 됩니다. 이렇게 없어지게 됐죠. 작은 부분들을 킵하면서 큰 모양도 제대로 킵을 하면서 제대로 인제 버블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에 연결을 해서 봐 보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최대값만 나오게 해서 좀 더 물방울에 가깝게 가고 있어요. 이걸 한 번 더 복사해서 더 작은 애들도 넣어 주겠습니다. 인제 값을 보면서 시드도 바꿔 주고 이렇게 더 작게 더 많이 작은 애들은 더 많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식으로 짜자리 애들을 넣어 주는 거죠. 인제 이 부분도 당연히 맥스로 합쳐 줘야겠죠? 그리고 여기 높이도
두 번째 만든 거랑 보다는 더 작게 해주고 맥스를 연결해주고 맥스를 다시 맥스에 연결해줘서 제일 큰 거가 이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면 이런 식으로 점점 이 비어있는 공간들을 채워가고 있어요. 버블처럼.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버블들이 생긴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디테일을 쌓아서 버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노이즈만 사용해서 맵 없이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모델이나 바로 적용했을 때 노이즈를 사용했기 때문에 뭐 UV나 이런 거 걱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겠죠. 이제 남은 부분은 쉐이더를 만드는 걸 텐데 첫 번째로는 물방울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여기 이렇게 놔두고 메테리얼을 새로 만들어서 물방울 쉐이더는 이제 물을 만들어 보면 그냥 뭐 백라이팅은 없어도 되고 리프렉션을 켜주고 이렇게 물이 되고 있죠. 디스퍼션을 한 60 정도가 원래 물인데 조금 더 세게 한 30, 20 정도로 맞춰보면서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약간 물방울, 버블의 물방울 같은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간단한 물방울 쉐이더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폼이 될 폼 쉐이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방울은 엄청 간단했죠. 폼 쉐이더는 이것도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었었는데 러프니스만 조금 높여준 다음에 이것도 폼이니까 생각을 좀 해보면은 리프렉션을 켜서 싱글 SSS로 약간 뿌연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면은 폼처럼 보일 수 있겠죠. 폼도 어쨌든 물이긴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서브서페이스를 늘려주면서 폼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폼 같은 느낌을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러프니스만 조금 더 높여주고 리플렉션 자체도 좀 줄여주겠습니다. 리플렉션이 이렇게 확 보이는 폼은 없으니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벌써 간단하게 폼 같은 쉐이더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이 두 가지 부분을 합쳐줘야 될 텐데 이 합쳐주기 위해서는 메테리얼 블렌드를 사용해야겠죠? 메테리얼 블렌드를 가져와서 그리고 마스크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어떤 부분, 이 버블이 나와 있는 부분에는 물방울이 표현되어야 되겠고 버블이 없는 부분에는 폼이 나와야 될 테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미 만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자체를 마스크로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인지 레인지를 가져와서 조금 클리핑을 해줘서 여기에 검은 부분은 확실히 검게, 하얀 부분은 좀 더 확실히 하얗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쭉 올드 레인지를 당겨서 하얀색을 제거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폼 부위가 굉장히 좀 적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작은 부분들도 조금 없애주고 좀 조절을 해가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좀 더 당겨줘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검은 부분에는 폼이 나올 테고 하얀 부분에는 워터가 나오겠죠. 그리고 한 3 정도로 바꿔서 어느 정도의 밸류는 남긴 상태로 램프를 좀 더 넣어서 좀 더 편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램프를 사용하겠습니다. 살짝만 당겨주면 이렇게 아무래도 램프가 조금 비주얼적이게 볼 수 있으니까 편하겠죠? 그리고 검은색은 폼이니까 검은색이 위로 와서 첫 번째 베이스 메테리얼이 폼, 두 번째가 이제 물방울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블렌드를 해주면 예제에서 썼던 버블 메테리얼을 비슷하게 완성을 시켰습니다. 실제로 만들었던 이제 메테리얼은 당연히 좀 더 신경을 써서 이 SSS도 좀 더 밸류를 맞춰가면서 작업을 했는데요. 그 쉐이더를 직접 봐보도록 할게요. 그 쉐이더를 한번 연결을 해서 직접 봐보면
인제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만든 거랑 거의 똑같은데 제가 한 단계만 더 더해 줬죠. 노이즈 구간은 완전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폼 쉐이더가 있고 버블, 물방울 쉐이더가 있어요. 먼저 쉐이더를 먼저 살펴보면 폼 쉐이더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의 비슷하게 리플렉션이 좀 적고 인제 SSS를 사용해서 이런 폼한 느낌을 낼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버블은 이제 리플렉션에 우리가 광택 효과를 만들었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광택 효과를 쪼금 더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디스퍼션을 켜준 그런 간단한 물 쉐이더를 사용했고요. 우리가 만든 거랑 똑같죠. 다만 IOR을 제가 1.33으로 제대로 만들었네요. 이런 부분만 조금 달랐고, 똑같이 사용해서 체인지 레인지 노드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제 모양이 확실히 좀 더 잘 나올 수 있게 제가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버블 모양을 좀 잘 만들 수 있게 해 놓았고, 똑같이 램프를 통해서 마스크가 연결되어서 이 마스크를 통해서 두 가지 매테리얼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도 제가 두 가지를 사용했는데, 첫 번째를 따라가 보면 우리가 만든 거랑 똑같은 구조고, 두 번째를 따라가 보면 두 번째도 똑같은 구조예요. 하지만 인제 첫 번째에 나온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서피스에 연결해서 보았을 때 이렇게 검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 구조가 체인지 레인지를 통해서 맵 자체로 마스킹 자체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검은 부분에 더 넣어 주고 싶어도 이 폼 자체가 우리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아예 하나 구조를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더 작은 맵들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이런 디테일들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큰 물방울들을 만들어 주고 여기서는 아주 작은 물방울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똑같은 마스크를 통해서 검은 부분을 이렇게 바꿔 주었어요. 뒤바꿔 주고 이 하얀 부분에는 추가적으로 이 작은 디스플레이스먼트들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맵을 봤을 때 이 하얀 부분에서는 작은 디스플레이스먼트들도 일어나고 원래 있는 물방울도 일어나고 하게 되는 거죠. 디스플레이스먼트 블렌더에서는 인제 이런 식으로 애디티브 모드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연결해 주고 맵으로 사용했어요. 이런 거를 연결을 해 보면 조금 더 가까이 갔을 때 특히 이런 작은 디테일들 때문에 빛이 왔을 때 튕기는 효과들 때문에 좀 더 버블같이 보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저는 예제를 만들 때 한 가지 지금 여기 쉐이더와 다른 점은 이 물방울 쉐이더에서 예제를 만들었을 때는 씬 월 이 부분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씬 월을 사용하면 어떤 각도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어떤 오브젝트가 그 밑에 있으면은 약간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럴 때는 씬 월을 꺼 주게 되면 좀 더 물방울 같은 효과를 확실하게 낼 수 있으니까 씬 월을 껐다 켰다 원하는 룩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버블 매테리얼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만든 방법 말고도 분명히 다른 방법이나 물방울도 이렇게 나눠 가지고선 모델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은 가능성이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인제 다음 강의에서는 레드시프트의 라이팅 오브젝트들을 하나씩 봐 보면서 어떤 게 있는지도 봐 보고 세 번째 예제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샷까지 쓰인 라이팅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